해리, 류준열과의 사이에서 연일 논란을 만들어냈던 한소희. 이러한 한소희의 행동들은 과거 그녀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류준열, 해리와의 사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막말 욕설, 학력 논란까지 자기애로 똘똘 뭉친 한소희의 과거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15에 출연해서 프랑스 대학에 합격했지만 통장 예치금 6천만 원이 없어서 입학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한소희. 하지만 현재 웬만한 일에는 다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SNS로 밝히는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학력 논란 관련 댓글은 철저히 삭제 중입니다. 그리고 그 쉬운 합격증 인증도 하지 않으며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 선배인 해리에게도 칼든 강아지 사진을 잘도 내밀면서 당당했던 그녀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 프랑스 대학 합격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일 일반 국립대학에 합격했다면 델프 B2라는 상당히 높은 어학 수준이 필요하고 한국 대학의 입학증이 필요합니다. 한소희는 대학 입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어학 수준도 준비기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립예술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고 델프 B1이라는 비교적 부담이 덜한 어학 수준을 요구하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립예술대학 합격증 인증만 하면 모든 논란이 해소됩니다.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6천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공지를 봐도 최소 약 1년 기준 96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프랑스 현지 교민들과 유튜버들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소희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20대 초반 프랑스 유학을 준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6천만 원이라는 장고 증명의 근거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거짓말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소희는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2017년 배우로 데뷔하기 전까지 레디라는 모델 에이전시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천만 원을 주고 문신을 지우기 전이라 숨기지 않는 흡연 취미와 상당히 화려한 문신들을 SNS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 계정명은 X정크였는데 걸크러쉬 느낌 팍팍 풍기는 태페미만 뽐냈으면 좋았겠지만 송혜교를 닮았다는 이야기에 쌍욕을 박는 과한 행동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과거 국내 유명 이커머스 기업을 비롯해 다수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던 당시에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국내 탑 여배우를 닮았다는 이야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정상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물며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물며 한소희는 나영석 PD와의 예능에서 친동생과 홍콩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싸우고 의절을 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혈질적이고 싸움닭 같은 성격을 알면서도 현재 소속사인 나인아토 엔터테인먼트의 황보용 대표는 한소희를 배우로 키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중국 진출 등도 준비했으나 사드 문제로 포기하고 타투를 지운 후 2017년부터 배우로 활동하다가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 네임, 경성 크리처 등에 출연하며 어느새 1년 몸값이 15억에 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광고비를 받는 여배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배우로 데뷔하고 성공할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준 황보경 대표에게 감사해야 하고 주어진 좋은 기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본인과 회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승이별 논란 사태로 그녀의 이미지는 경솔하고 공격적인 싸움닭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미 처음처럼 NH농협은행과의 광고 재계약이 불발되었고 현재 계약 중인 광고건도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최근에도 해외에서의 계약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내 광고주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투영시키는 광고 모델로 한소희를 쓰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와 한소희는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부 관계자는 한소희가 업무를 제외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기보단 평소 성격을 봤을 때 사생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쉐론 파티 행사장에서도 한소희가 촬영 도중 조용히 좀 해달라며 짜증을 낸 영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데 파티 형태의 행사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과 안전사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냥 본인이 듣기 시끄러우니 짜증을 낸 것이고
본인의 평소 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촬영장에서 갑질하고 욕설하는 여배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대외적인 행사장의 언론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인 여자 연예인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룰라 엉덩이 춤을 만든 안무가 출신으로 밑바닥에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이룬 황보경 대표의 책임도 큽니다. 애지중지 케어를 했을 것도 알고 한소희 자체의 캐릭터가 강한 것도 알고 있었겠지만 최소한 개인의 간단한 팬과의 소통 수준이 아닌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SNS에 대한 회사의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한소희의 작품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엔터사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광고비 수입도 급감하게 생겼습니다. 이미 뜬 탑 배우를 다른 회사에서 모셔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키운 배우에 대해서 이 정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 최소한 변한 척, 정상적인 척 정도는 해야 본인도 살고 많은 직장인이 밥벌이하는 회사에도 민폐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동창이라는 사람이 한소희의 인성을 폭로하는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막말과 외모 지적에 정신병 치료까지 받았고 수업 시간 중 선생님에게 대놓고 무시를 하며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명백한 증거는 없고 글이 삭제되어서 지켜봐야겠지만 학창시절이라고 지금과 많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한소희는 과거 몽환적인 담배 연기로 가득했던 엑스정크로 활동했던 모델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비슷한 사건 사고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한때 잘 나가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대표적인 여배우로 한소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